네, 우선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온라인 쇼핑할 때 다들 한 번쯤 걱정해 보셨을 법한 바로 그 가품 문제입니다. 뭐 명품 가방부터 에어팟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랑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가품 유통 실태가 어떤지, 또 판매자들은 어떤 수법을 주로 쓰는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편리하게 쇼핑하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라서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자료 보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배경은 뭔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규모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다가 적발된 가품 건수만 해도 무려 30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30만 건이요? 와,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도 1,500건이 넘는다는데 사실 이건 뭐랄까? 드러난 것만 이 정도라는 거겠죠? 그렇죠.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죠. 품목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품목 보니까 가방이 제일 많아요. 21%. 그 다음이 신발 14.5%, 화장품 12.5%, 그리고 음향기기가 10.9% 순서인데요. 특히 이 음향기기는 그 다이슨이나 애플처럼 특정 유명 브랜드를 딱 노린 가품이 많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비싼 브랜드 위주로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가짜 영양제 문제도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관련 상담도 늘고 있다니까 이게 뭐 정말 분야를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숫자만 봐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어떤 분은 가품이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심지어 백화점 AS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품처럼 공식 서비스까지 된다는 말에 혹해서 가방을 샀는데 받아보니 가품이었던 거죠. 말도 안 되네요. 백화점 AS라니. 그렇죠.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그거 수거 불가 상품이에요. 이러면서 발뺌하고 뭐 플랫폼 측에서면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에어팟 프로 2세대 사례도 비슷한데요. 음질이 0 이상에서 애플 공식 매장에 가져갔더니 가품 판정을 받았는데 판매자는 이미 연락이 안 되고 플랫폼에서는 구매한 지 3개월 지났네요. 이러면서 환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야, 듣기만 해도 진짜 화가 나네요. 아니 도대체 이런 가품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판매 수법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쵸. 플랫폼별로 좀 다른 양상도 보이고요. 맞아요. 조사 대상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같은 오픈마켓부터 알리, 테무 같은 해외 지구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밴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까지 총 8곳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유형별로 수법이 좀 다르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는 정품 가격의 한 20% 수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았고요. 72.5%나 됐다고 하죠. 네, 터무니없이 싼 거죠. 급이다, SA급이다 이런 식으로 가품인 거 약간 티내는 듯한 표현을 쓴다거나 51.8%,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다른 채널로 실적 유도해서 좀 은밀하게 거래하는 66.7% 그런 방식이 많았습니다. 비공개로 거래를 유도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요. 설사 신고 절차가 있더라도 안내가 뭐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너무 복잡해서 신고 경로 자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50%가. 그러니까 가품 판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좀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참 판매 수법도 문제인데 저는 소비자들의 대응 방식에서 드러난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품 구매 경험자 500명 중에 거의 절반 49%는 구매할 때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확인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놀랍게도 온라인 플랫폼을 믿어서래요. 36.7%. 플랫폼이 알아서 다 걸러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플랫폼을 믿으니까 검증을 잘 안 하다가 36.7%, 막상 가품인 거 알고 나서는 환급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에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58.6%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군요. 네, 심지어 가품인 걸 알면서도 구매한 소비자들 중에서는 상당수 68.4%가 이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고 해요. 결국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의존성, 또 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인식 부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가품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은 뭐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내놨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일단 가능하면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게 좋고 가격이 너무 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죠.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결제 내역이나 판매자 정보 같은 거래 증빙 자료는 꼭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가품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 같은 공식 신고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도 가품 판매 차단 노력을 좀 더 강화하고 뭐 정품급 이런 단어 사용 못하게 필터링하고 신고 방법도 좀 더 쉽게 안내하라고 요구했고요.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이라는 그 달콤함 뒤에는 분명히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안전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구매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꼭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비자주의만 계속 강조할 게 아니라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절차마저 좀 미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플랫폼들은 과연 그냥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다 이렇게 딱 선 긋고 있을 게 맞나? 그렇죠.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 제기시군요. 네,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하고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